생각보다 햄버거는 먹는 방법만 조심하고 메뉴 선택만 잘 해주신다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드셔도 되는 메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워스트 메뉴인데요. 지방도 많고 당도 많다. 꽃등심 2인분에 해당하는 지방량이다. 그 다음에 베스트 메뉴인데요. 이 베스트 메뉴는 저랑 영양사님이 공통적으로 다 선택을 했더라고요. 물론 햄버거가 가공식품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시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건강한 방식을 활용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햄버거 먹는 방법, 그리고 은비가 뽑은 버거킹 베스트 메뉴 탑3랑 워스트 3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지어터 생활을 하면서 영양사님과 혈당 측정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햄버거는 먹는 방법만 조심하고 메뉴 선택만 잘 해주신다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드셔도 되는 메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베스트 메뉴, 워스트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고 햄버거 먹는 방법까지 딱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버거킹의 햄버거는 탄수화물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두께에 따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빵이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다 다르지만 제가 그것까지 전부 다 알기는 어려워서 군용 햄버거 빵 기준 50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고요. 햄버거를 고를 때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저는 당류를 되게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당류는 하루에 25g 미만을 섭취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한 끼 기준으로 나누면은 10g 정도 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메뉴를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스트 메뉴인데요. 기네스 쿼트로 치즈 워퍼예요. 단품으로 888칼로리고요. 단백질 42, 지방은 51.6으로 추정됩니다. 군용 빵으로 넣어서 계산해봤을 때. 그리고 포화지방 21.5g, 당류 13.9g. 지방도 많고 당도 많다. 이게 보통 포화지방만 햄버거에 영양성분으로 떠 있어서 이게 지방량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포화랑 포화지방을 합쳐야 지방량이기 때문에 이건 빈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햄버거가 메뉴 선정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고지방 식품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체 칼로리 대비 보면은 탄수화물은 22% 정도, 단백질은 18% 정도를 차지하고 지방이 50%를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삼겹살 1인분에 지방이 56g이고 포화지방이 19g이거든요. 이 기네스 쿼트로 치즈 워퍼가 거의 삼겹살 1인분에 육박하는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탄수화물은 별개예요, 여러분. 그 다음 워스트 두 번째 2위는요. 몬스터 와퍼입니다. 1055칼로리예요. 단품이 1055칼로리, 단백질 52, 지방은 64로 추정되고요. 포화지방 23.1, 당류 16.9g입니다. 전체 칼로리 대비 탄수화물 18%, 단백질 19%, 지방이 더 높아요. 54.9%. 물론 와퍼로 갈수록 빵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잘 알고 있는 곱창이 1인분에 지방이 22g, 포화지방이 4g 들어있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지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위! 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스테커 4 워퍼가 있는데 저는 스테커 3 워퍼만 공홈에서 봐서 스테커 3 워퍼가 칼로리가 1421입니다. 단품인데 저 다시 찾아봤잖아요. 단품인가 아닌가. 단백질이 84, 지방이 93, 포화지방 42, 당류 11. 스테커 4는 나중에 보니까 칼로리가 1707이더라고요. 저 이거 3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체 칼로리 대비 탄수화물 14%, 단백질 23%, 지방 59%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통 꽃등심이 진짜 지방이 많은 소고기 부위인데 지방이 44g, 포화지방이 18g이거든요. 꽃등심 2인분에 해당하는 지방량이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메뉴인데요. 이 베스트 메뉴는 저랑 영양사님이 공통적으로 다 선택을 했더라고요. 보통 와퍼 주니어가 성분이 좋아요. 맛은 모르겠지만 크기도 조그만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1위는 와퍼 주니어입니다. 칼로리가 399고 단백질 21, 지방 10g. 엄청 적죠. 포화지방 8g, 트랜스지방 0g, 당류 4.6g입니다.
탄수화물은 50%, 단백질 21%, 지방 24%입니다. 다만 얘는 단백질이 여성분들한테도 살짝 적을 수 있어서 추가해서 먹어주면 좋아요. 그 대신 지방 섭취가 좀 있기 때문에 계란을 만약에 드신다면 계란 흰자로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리고, 단백질은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로 추가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통새우 와퍼 주니어입니다. 칼로리가 381이고 단백질 21, 지방 8.5, 포화지방 7g, 당류 5g, 탄수화물 퍼센트로는 52%, 단백질 22%, 지방 20%. 탄수화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정도로 칼로리도 적고 지방과 당류도 적은 그런 제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단백질은 살짝 추가해서 드셔야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좀 그래도 맛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어요. 앞에 두 개는 왠지 여러분들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쿼트로 치즈 워퍼 주니어입니다. 칼로리 446이고 단백질 21, 지방 16, 포화지방 10, 당류 3.1, 탄수화물은 44%고요. 단백질 18%, 지방 3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거킹 메뉴로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그 안에서 칼로리가 진짜 높은 게 있고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성분 좋은 템들을 찾아 드시려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맛을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맛과 양을 둘 다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햄버거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양사님이랑 햄버거를 먹으면서 혈당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는 불고기 와퍼 주니어를 먹고 이제 운동을 했고, 영양사님은 치즈 와퍼 주니어를 먹고 운동을 안 했거든요. 혈당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햄버거나 좀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품 같은 걸 먹었을 때 무조건 먹고 움직이면 좋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쿼트 50개나 자전거나 야외 걷기 같은 것들 활동을 추가하시면 진짜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랑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샐러드나 야채를 먼저 먹고 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은 혈당 측정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건 꼭 햄버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먹게 되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익히셔서 몸에 내재화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나 풀이나 하다못해 방토라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섬유질을 먼저 먹었을 때 이점은, 첫 번째로 섬유질은 녹말을 포도당 분자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레이즈의 작용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는 섬유질은 위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요. 음식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서 소화 흡수를 천천히시키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는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드시게 되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식품을 고르셔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이 두 종류의 빵을 참가자들한테 먹이게 했는데요. 일반 빵과 식이섬유가 10g이 포함된 빵을 참가자들한테 먹였을 때 추가된 섬유질이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35%나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빵을 고르더라도 꼭 식이섬유 함량을 확인해 보셔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빵을 고르신다면 조금 더 혈당을 안정화시키면서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빵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햄버거나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먹을 때는 식이섬유를 이 탄수화물 비중만큼 1대1로 가져가서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 식품을 먹게 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햄버거를 먹고 나서 이 전과 후의 끼니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 햄버거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좀 헤비한 메뉴를 먹는다면 아침과 저녁에는 지방이 적은 메뉴를 선정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조절해서 나에게 맞게 추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계란 흰자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싶은데, 계란 흰자는 한 개당 칼로리가 17칼로리 정도고 단백질이 3.5g 정도 들어있으니까 내가 보통 24g 정도를 먹는다면 하나 추가, 27g 정도를 먹는다면 2개 추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먹는 단백질 양만큼 계란 흰자를 추가해서 햄버거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햄버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물론 햄버거가 가공식품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시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건강한 방식을 활용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식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정주행해보세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awty. I'm gonna find a crowd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like